네,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될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이준석 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들이 모든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모든 시장의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었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이 이제 유일한 AI 투자의 대안이라고 모두들 이제 인식을 했었죠. 네. 2022년도에 오픈 AI에서 챗 GPT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투자들이 미국으로 집중됐었는데 1월 달이 되면서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효율적으로 더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AI의 대안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중국과 유럽, 그다음에 한국 시장, 이머징 국가들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세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딥시크의 출현과 같은 이런 이슈들도 지금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악재가 좀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의 뭐 추세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연말 S&P 500 목표 지수를 하향하기도 하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관세 때문에 네. 시장에 계속 그러니까 그 한경 TV에서 출연하신 분들도 보면은 시장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긴 맞지만은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를 저희가 좀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조업의 리쇼어링, 그다음에 AI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감세를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미국이 부강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시장은 궁극적으로 좀 강세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기 추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관세 협상을 저희가 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채찍과 당근이 있는데 지금 채찍을 저희가 먼저 맞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저 장기 목표 미국 패권 유지를 우리가 미국 정부에서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들을 좀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이제 그 경기 침체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관세를 관철하겠다, 그리고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악재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저희가 예상해 보면은 관세가 내일 부과가 되면서 국가 간의 이제 추가적인 관세 전쟁, 그다음에 환율 전쟁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될 텐데 오히려 이제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에 대해서 저희가 둔감해질 가능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됐을 때 시장이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너무 좀 과도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비중을 그 이후에 좀 늘려갈 필요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 외에 트럼프가 강조했던 정책이 뭐 보면은 감세와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의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시장에는 좀 악재가 가득한데 이런 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들 언제쯤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장표 한 3페이지 네.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패권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 궁극적으로는 패권을 유지하는 저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가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감세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규제 완화를 하는 부분들은 이 관세가 다 관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조업들이 리셔링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지금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돼서야 아무래도 규제 완화, 그다음에 감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아무래도 올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 동맹국들을 어느 정도 좀 겁박을 해가지고 제조업을 리셔링 해가지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4, 5, 6월 2분기 정도에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들은 좀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규제 완화되는 부분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비관적인 그 시장 전망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2분기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이 거치면 조금 뭐 감세와 규제 완화 같은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도 나올 수 있다. 쭉 뭐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뭐 2분기 이후 미국 시장 좀 반등을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미국 시장 이제 반등할 때 어떤 ETF를 좀 담아야 될지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네, 네.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지금 뭐 가장 좋은 거는 S&P 500, 나스닥 100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 가장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느 기업이 어떻게 좀 성장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AI 집중돼서 기업들이 성장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라던가 아니면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ETF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러한 ETF들은 최근에 이제 운용사 간의 보수 경쟁 때문에 좀 많이 인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도 매우 좀 좋은 상품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이제 제가 그림 중에 하나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네. 트럼프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제 눈을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이제 GPT로 그려왔는데, 저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GPU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멈추지 않을 거라라는 좀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향후에 좀 주목을 받겠지만은 지금 하드웨어 쪽인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LLM 모델에서 멀티모달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저 지브리 형태로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서 네.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하나의 좀 유행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다시 한번 미국 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제조업에 대한 경쟁을 계속 제가 경쟁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팔란티어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 정부에서 효율화를 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의 비중을 담고 있는 팔란티어 30년 국채 혼합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예전에 모바일 기기에서도 저희가 그 체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중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솔 미국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투자하는 행위들은 부자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부자들은 저희가 투자하는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그 기업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야 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 미국 빌리어네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룸버그의 지수를 통해서
전 세계 부자들의 지수를 산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자들의 순위를 따라서 펀드에서 포트폴리오로 구현해내 가지고 고객분들께서 저 부자들의 등에 좀 올라타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분산 투자하면서 산업에 대해서도 좀 분산 투자하고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빌리어네어 ETF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ETF 상품들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데요. 암호화폐 관련 뭐 ETF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암호화폐는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좀 제한이 있기 네. 때문에 해외 ETF를 투자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이라던가 비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좀 막혀 있는 상태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채굴 기업이라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기업들에 좀 분산하는 ETF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AI가 구현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소유권들에 대한 논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아까 챗 GPT로 그려온 그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소유권은 제가 워딩을 넣어가지고 챗 GPT가 만들어졌지만은 저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예로는 미국의 이제 고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그 AI 에이전트가 X 계정에다가 종교를 막 설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종교를 설파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상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밈 코인이면서 올라가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에 AI가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떠한 글이라던가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좀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AI 산업들이 정말 흥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한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하나의 또 상품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1, 2월 좀 흐름이 괜찮았다가 3월에 지금 조금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면 어떤 ETF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서도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네.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중에서 관세 이슈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그런 ETF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산업,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그 가성비가 좋은 방위 산업을 좀 그 소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가장 큰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들이 급속도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좀 지금 수준에서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ETF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처참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에서 2차 전지를 원했던 그런 쇼티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기에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섹터이긴 한데 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밸류체인을 중국을 제외하고 밸류체인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캐중 구간이 끝나는 구간 정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ETF 방산과 조선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상품들 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들 더 말씀해주실 게 있으면 예. 전해주실까요? 네. 그 첫 번째로는 중국의 이제 항생테크 ETF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번 수익률로 좀 많이 높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약간의 좀 조정은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AI 경쟁을 했을 때 서로 이 자본시장을 좀 흔들기 위해서 우리 게 더 낫다, 우리 게 더 낫다라는 바이럴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의 이런 AI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을 때는 반대로 중국의 테크 기업들로 조금 시프트하면서 이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주 테크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우주 테크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럽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테크 기업과 우주 테크 방산에 대해서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머니인사이트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이준석 실장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